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앤디 김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를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는 일에 반기를 든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퀸즈보로청은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의 언론 담당 디렉터로 활동해온 한인 샤로니 씨를 부보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계 은행들이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였던 뉴 밀레니엄 뱅크 포트리 지점이 개점 4주년을 맞았습니다. 캘리포니아 화재의 실제 사망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기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연방 하원 의원에 출마한 한인 2세 앤디 김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했던 앤디 김 후보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이 탄생한 것은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앤디 김은 최종 득표율 49.9%로 공화당 현역 톰 메가더 후보의 1.1%포인트 차로 당선됐습니다. 앤디 김은 선거 당일이었던 지난 6일 개표에서 메가더 후보에게 뒤지다 오후 늦게부터 결과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앤디 김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동 전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친오바마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김 당선인은 메가더 후보로부터 여러 차례 네거티브 공격을 받았지만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 사수와 중산층 절세안을 집중 홍보한 것이 적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메가더 후보가 질병이 있는 환자의 오바마 케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점을 환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감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편 김 당선자는 소아마비를 겪은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료 서비스를 누릴 보편적 권리를 지지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아마존의 제2본사를 퀸즈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유치하는 일에 반기를 든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아마존 제2본사가 롱아일랜드 시티에 입주한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주민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렌트비의 급등으로 인한 주택난과 가뜩이나 운행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지역의 출퇴근자들이 감수해야 할 교통 대란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롱아일랜드 시티에 방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비해 2배가 넘는 렌트비 급등에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The rents you see from yesterday are not the rents you will see today. We have a massive housing crisis, not only here, but all across the state, all across New York City, and it's only getting worse. 천정부지로 솟는 렌트비를 감당 못한 현지 입주자들도 내몰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역 잠정 주택 구입자들은 치솟는 가격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 걱정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뉴욕 진출은 비단 애틀랜타 시티만의 문제가 아닌 뉴욕시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퀸즈보로청은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의 언론 담당 디렉터로 활동해온 샤로니 씨를 부보로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아시아는 물론 한인이 퀸즈 부보로장에 임명되기는 이 씨가 역사상 처음입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은 이 씨는 뉴욕시 정부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퀸즈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식견을 갖고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 신임 부보로장은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의 언론 담당관으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부터는 퀸즈 보로청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계 은행들이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였던 뉴 밀레니엄 뱅크 포트리 지점이 개점 4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재의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지점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들이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까지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뉴 밀레니엄 뱅크가 당사 최초 지점인 포트리 지점이 개점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포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입니다. 4년 만에 저희들 기대를 부응해서 약 6천만 불 가까이 예금을 달성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예금 이자라든지 또 상당히 높게 드리고 이래서 호응도 좋고 우리 고객들께서 앞으로도 많이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4주년을 맞은 포트리 지점은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CD 저희가 12개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로 진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연락 주셔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스몰 비즈니스 론을 또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8년 3분기 각 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인은행들은 자산, 예금, 대출 등 외형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대체로 무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 밀레니엄 뱅크의 경우 예금 유치율이 작년 대비 26% 이상 성장하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뉴 밀레니엄 뱅크는 향후 중국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캠프파이어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화재의 실제 사망자 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만 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단일 화재로는 최대의 피해로 기록된 이번 화재는 아직도 진압 중에 있습니다. 한편 뜨거운 열기로 인해 시신의 뼈까지도 녹아내려 시신 수습에 문제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캘리포니아의 파라다이스시의 경우에는 90%가 황폐되어 도시 자체가 사라진 형상입니다. 시신 발굴팀은 타고 남은 잔재 속을 빗질하며 시신 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된 300여 명의 소재 확인을 위해 첫 단계가 화재 현장에서의 사망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 중에는 피난처로 옮긴 후 가족과 연락 두절이 된 사람들도 있어 그 수는 정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연로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덮은 이번 화마로 속수무책으로 집안에 갇힌 채 사망한 사람들의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신 발굴팀은 전자기기와 수색견, DNA 분석 시스템을 총동원해서 뼈만 남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와 성관계를 한 포르노 배우의 변호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이클 아베나티가 가정폭력 혐의를 받고 구금되었다 풀려났습니다. 마이클 변호사는 자신이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며 여성에게 부적절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구금은 지난번 해당 포르노 배우의 구금에 이어 그녀의 변호사도 구금으로 이어져 세간에서는 반트럼프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 당국은 수요일 오후 그를 체포한 후 5만 불의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한편 LA 경찰 당국 대변인은 피해자가 육안으로 보이는 부상을 입었다고만 말하고 그녀가 마이클 변호사와 어떤 관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CNN 방송 기자의 백악관 출입 정지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CNN이 한치의 양보 없는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충돌한 직후 출입 정지를 당한 수석 출입 기자 짐 아코스타의 백악관 출입증을 돌려줄 것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4일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티머시 켈리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CNN 변호인
테드 부트러스는 이번 출입 정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조기에 돌려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 법무부 변호인 제임스 버넘은 백악관 접근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아코스타가 당시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이 출입정지 조치의 배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버넘은 아코스타는 기자회견의 보편적인 기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부적절한 과시행위를 했다며 CNN의 백악관 출입증을 보유한 기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아코스타의 출입 정지가 CNN의 백악관 취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판에 앞서 미국 주요 언론 매체 12곳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고 CNN을 지지하는 내용의 공동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친 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이자 CNN과 앙숙인 팍스 뉴스도 여기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의 의붓딸 이방카 사이에 권력 갈등이 심상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영부인실에서 발표된 한 장의 성명서로 워싱턴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부인실은 이 성명에서 리카르델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은 백악관에서 봉직할 자격이 없다며 해임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영부인 측은 지난 10월 초 멜라니아의 첫 단독 순방인 아프리카 방문 당시 비행기 좌석 문제, 국가안전보장회의 예산 사용 문제 등을 놓고 리카르델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스트 레이디의 고위직 공개 경질 요구는 전례가 없는 일로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멜라니아와 이방카 간의 권력 다툼이 그 배경에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와 퍼스트 도터로 불리는 이방카 간의 권력 갈등설이 불거져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 10월 영부인 측이 백악관 직원들에게 멜라니아가 아프리카를 방문할 당시 고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여줄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자 이틀 뒤 이방카는 자신이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찾아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백악관을 긴장시켰습니다. 새로 발표된 건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을 위해서는 앉아있는 일을 줄이고 대신 더 많이 움직여야 하며 3살 정도의 나이부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보건당국이 발표한 건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가량의 운동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150분이라면 하루 30분씩 운동을 할 경우에는 5일간 지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 약 45분 정도로 늘린다면 3일 내지 4일간은 최소 같은 분량의 운동을 일주일 내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비단 성인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심지어 3살 정도부터 이런 정기적인 운동이 건강 유지를 돕는다고 알려졌습니다. I'm very excited about the guidelines in this edition because what we have found out is that it's actually easier to attain the health benefits than we thought before, and the health benefits are so much greater. So for adults, the guidelines recommend 150 minutes per week of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That could be brisk walking, it could be mowing the lawn, it could be gardening, it could be dancing, any kind of activity that gets your heart rate up and gets you exercising moderately. 이번 정부의 새 가이드라인은 최고의 약은 운동이라는 최근 과학자들의 발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병으로 규정, 운동하라는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50대 한인 옐로캡 기사가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58살의 김모 씨가 지난 5일 퀸즈 베이사이드 벨블러바드 211가 인근 3층짜리 단독주택의 3층 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8년 전부터 택시업계에 종사해온 김 씨는 2017년 옐로캡 메달리온을 구입했으나 58만 달러에 이르는 구입 비용을 감당하느라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 씨는 옐로캡 메달리온을 구입한 후 거의 하루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택시 영업에 전념해왔다는 게 주변인들의 진술입니다. 김 씨는 올 들어 자살한 3번째 옐로캡 기사이자 8번째 택시 기사입니다.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 칼에 찔려 숨진 60대의 남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퀸즈 지역 147번가 근처에 있는 2층 아파트에서 67살의 남성과 64살의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피해자 몸에는 여러 번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룸메이트로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브루클린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자가 얼굴에 자상을 입고 쓰러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오후 11시 30분경 호이트 스트리트역 플랫폼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싸우는 도중 박스커터로 얼굴을 가로지르는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맨하튼의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를 개관한 식품기업 샘표가 뉴욕의 한인 셰프들과 손잡고 팝업 레스토랑 개점을 운영합니다. 샘표는 맨하탄 연두 컬리너리 스튜디오에서 글로벌 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뉴욕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인 셰프들과 연계해 장 세계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현대예술협회의 사진분과 전시회가 퀸즈 플러싱 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금자 사진분과위원장과 김종태, 권주숙, 최재원, 조남천, 이기우 작가 등 6인 회원 작가들의 작품 40여 점이 17일까지 전시됩니다. 연방환경청이 스모그 대책의 일환으로 중형 디젤 트럭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환경청 관계자는 중형 디젤 트럭에서 발생하는 산화질소의 배출을 대폭 낮출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전 현직 군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인 시티바이크의 연간 이용권 요금을 할인해줍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현역 군인 또는 퇴역한 군인들은 연간 이용권 요금 $169를 $35 할인된 $134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에서는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중간선거 개표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선거가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조지아나 플로리다 아직까지는 개표가 완성되지 않았죠?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상황부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공화당이 지금 51석, 민주당이 오늘 그 애리조나에서 거의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연방 상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지금 민주당이 이 47석, 그리고 무소속이 2석, 46석, 그다음에 무소속이 2석, 그다음에 두 곳이 지금 개표가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일단 플로리다는 두 후보 간의 표차가 0.5%가 나면 무조건 재검표를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검표를 해서 표 차이가 다시 0.25%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표 중에 이건 오류라고 나왔던 것들을 다시 수개표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플로리다에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다.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시시피는 1등과 2등이 과반수 이상을 차이를 내지 못하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그게 언제 해야 되냐면 11월 27일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적어도 시간이 11월 말이나 돼야지만 확정이 나오겠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만약에 민주당이 두 곳에 더 이기면 50대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늘 투표해보나 마나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무소속 2석은 친민주당 성향이에요. 한 분은 버니 샌더스라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여전히 민주당 성향인데 이제 그 지역 특성상 이제 이 무소속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50대 50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다시? 아니죠.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 의장입니다. 부통령이.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의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표를 찍음으로써
51대 50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하원의 상황은 지금 하원은 어떨까요? 435명 중에서 지금 425명이 확정이 됐어요. 아, 네. 열석은 지금 아직 재검포 중인데 주로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가 세 곳에서 지금 그 재검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검표라기보다는 캘리포니아는 그 우편 투표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개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여기에는 또 영킴 후보도 여기에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랬죠. 그리고 메인주에 한 곳이 있고 네. 뉴저지 3지역구 우리 앤디 김 후보 네. 여기 뉴저지도 메일 투표, 우편 투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도착하는 대로 지금 투표를 모아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욕주에서 네. 지금 두 곳이 있습니다. 뉴욕주가 저 위로 올라갈수록 업스테이트로 갈수록 상당히 그 공화당이 강해지는데 점점 민주당이 올라가는 세고 또 하나는 뉴욕시에서 유일하게 공화당인 지역구가 스테이튼 아일랜드인데 네. 거기마저 민주당이 돼버렸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텍사스에 한 석이 있고 유타에 한 석에서 전체 10석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4석이 우위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6석이 우위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공화당이 원하는 건 모든 거를 좀 할 수가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네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네. 하원에서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받은 서러움이 많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네. 그냥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확히 상원과 하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거죠? 상원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연방 행정부의 모든 일에 각종 동의를 네. 즉각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하원이 주로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라면 네. 상원은 각 주를 대표하고 네. 그러면서 군대의 파병, 그다음에 관료들에 대한 임명, 네. 얼마 전에 대법관 임명이 있었죠.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이제 진행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하원은 그리고 또 하원에 대한 견제 역할도 있습니다. 하원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동네에 돌아가 갖고 자기가 네. 뭘 했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급진적으로 뭘 하려고 네.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늘 상원이 좀 제동을 걸죠. 네. 제동을 걸어서 이 급진적인 법안을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원은 아주 급한 법안이 아니면 늘 하원이 법안을 먼저 네. 상정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상원을 가져오면 네. 상원이 그걸 다시 자기들이 의논해서 요걸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원을 내려보내 갖고 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원은 예산 법안을 심의하는 네. 권한은 있지만 조약 네. 비준 그다음에 공무원과 재판관에 대한 지명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 대통령, 부통령과 그 외의 재판관들을 포함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원이 이제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찬성을 하면 네. 그걸 상원이 다시 가져왔고 네. 그 재판에 하고 상원 3분의 2 이상 합의에 의해서 이 탄핵 대상자들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서 중간 선거 얘기 말씀해 주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유의하십시오.